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간밤에 새벽에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근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날이 개었죠. 날씨처럼 리플과 XRP 언젠가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전체 크립토 시장에, 가상자산 시장에 큰 판을 그리는 부분이고요. SEC와 소송 문제는 비단 엑셀 파일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드의 물량이 진짜로 이제 내일, 오늘 종식될 것 같아요. 100만 주 XRP가 남은 것 같은데요. 몇백, 240, 280만 주가 또 매수를 했다가 지금 100만 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CBDC의 상용화, 전 세계 기득권들의 국가에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라는 기득권 국가, 중국은 일부 상용화가 되고 있죠. 기득권 국가의 XRP가 CBDC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사용되게 될 때, 그리고 금융기관에 XRP가 꽂히게 될 때, 그리고 전 세계 가상자산의 디지털 지갑 안에 CBDC와 NFT와 갖가지 토큰들이 담기게 될 때, 사람들이 실제 결제 라인에서 그 토큰들을 사용하게 될 때,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사용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가격과 시가총액과 세상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제드 맥켈럽이 280만 XRP를 매수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내용을 봤더니요. 530만 XRP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갑에 277만 XRP가 남아 있었다. 자, 그래서 유투데이 이 부분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제드 밸런스를 보자고요. 현재 보게 되면은요. 자, 돌리자고요. 확인을 다시 한번 돌려주면 리얼타임으로 110만 XRP밖에 안 남았어요. 자, 끝납니다. 이제 그 전에 532만이었거든요. 요게 미디어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가 110만 XRP. 자, 그래서 물량을 봤더니 420만, 420만. 근데 마이너스 2만 4천. 요게 샀다는 건지, 요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현재 리얼타임으로 110만 XRP가 남았다. 자, 오늘, 내일 소식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 CEO, SEC와 소송 비용 1억 달러 이상 예상한다. 자, 브래드 갈링어스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SEC와의 소송 비용으로 약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모두 끝날 때쯤이면 그 정도의 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싸움은 리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업계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SEC는 대다수 암호화폐 기업이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논쟁이 발생하면 이런 회사들의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회사들은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 리플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느껴 SEC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이 부분이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리플 서베이, 글로벌 금융업계 리더 85% 4년 내에 CBDC 상용화. 15일 발표한 리플의 뉴밸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업계 리더 중 70%가 CBDC는 법정화폐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5개국 금융기관 리더 1,6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85%는 향후 4년 이내에 자국 CBDC가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44%는 CBDC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 진단했으며 43%는 지불 시스템을 개선할 것, 42%는 금융 혁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세상은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자, 언급을 하고 있죠. 자국 내에 CBDC가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XRP가 꽂히겠죠.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XRP가 브릿지 통화로 사용이 되겠죠. 그때는 스위프트 2.0 공존과 대체가 될지, 전 세계 기득권의 국가와 대부분의 국가에 CBDC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스위프트 2.0이 완전히 대두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존을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디까지 가 있을지. 중요한 건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첫 번째 리플에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터뷰,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 CBDC 국가경제국제관계의 중요한 변수이다. 자, 좋은 내용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애틀랜틱 카운슬, 얘는 1966년 설립된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국가 경제, 금융, 국제 관계가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보고 약 2년 전부터 전 세계 CBDC 연구 개발 현황을 추적 중이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부총괄을 통해 CBDC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들어봤다. 이분을 통해서 좋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국제적인 맥락에서 CBDC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암호화폐는 점점 더 확산하고 있고 은행들은 새로운 금융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CBDC 트래커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약 2년. 2년 전에는 CBDC 연구 개발 국가 35개국, 지금은 105개 국가가 CBDC 현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CBDC 개발 추세가 계속될까요? 저희가 추적하는 105개 CBDC 국가 중 50개 국가가 발전 단계에 진입한 상태, CBDC 개발에 착수하거나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CBDC가 제조회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를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CBDC를 말할 때 보통 자국 안에서 사용하는 소매용 CBDC를 말합니다. 샌드위치를 사 먹을 때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사용처에 대해서 엑스팝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결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과 소매용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나와야 됩니다. 소매용 CBDC는 자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달러와 큰 연관성이 없고 제조회피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죠. 은행 간 거래를 정산할 때 쓰는 도매용 CBDC는 종종 국경을 넘어들고 대규모 거래를 처리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도매용 CBDC는 잠재적으로 제재 회피에 사용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현재 다수의 도매용 CBDC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달러를 거치지 않고 서로 다른 화폐를 연결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재 우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강한 금융 제재가 가해지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해외 송금을 위한 국제은행 간 통신화폐 스위프트 그리고 과도하게 달러화된 경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루브라 수학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국경 간 도매용 CBDC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영역입니다. 자, 국경 간 결제,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살짝 정리하면 국경 간 도매용 CBDC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영역입니다. 도매용 CBDC는 잠재적으로 제재 회피에 사용되는 수단. 이 부분을 지켜봐야 돼요. 요거는 보게 되면 리필은 CBDC를 발행, 관리, 거래 및 파괴하기 위한 완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CBDC, 즉 중앙은행들의 회계 장부를 공유하죠. 그 부분에서 발행, 관리, 거래, 파괴 이 시스템에 대한 제도와 그 규격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존하고 현재 도매용, 거액결제용 시스템이 구축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물밑에서 조용히. 자, XRP가 450원이에요. 현재 리플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빨간불, 양봉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61선에 맞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라간 게 없어서 이 라인에 있어요. 큰 변동의 흐름은 없고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2,727만원 살짝 반등을 했죠. 그렇게 공포를 주고 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연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1% 금리 인상은 단행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연준 매파 인사들이 1% 금리 인상은 단행하지 않을 거야. CME 페드워치의 기준을 보게 되면 1% 금리 인상보단 0.75%에 대한 금리 인상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 미디어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빠졌고 증시가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항상 언급드렸죠. 연준은 시장을 모니터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 고점 대비 충분히 많은 낙폭이 나왔다. 그게 팩트이자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진실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국제유가가 살짝 올랐어요. 고점 대비 122달러에서 95달러까지 찍고 살짝 올라왔다. 고점 대비 낙폭이 컸죠? 자, 국제유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물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연준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 후퇴한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 연준 위험 발언으로 인해서 자 보게 되면
1%보다는 지금 75bp 확률이 높다. 75bp 인상할 가능성은 69.1%로 하루 전에 55.4%보다 상승했다. 그래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CME 페드워치 7월 기준금리 가능성은 69.7%, 75bp, 100bp 확률은 30.9%이다. 떨어지고 75bp가 올라갔다는 소식이에요. 비트코인 장중 2만 1000달러 회복에 투신 개선. 피델리티 매크로 총괄. 비트코인은 너무 저렴하다. 정말 쌉니다. 지금 모든 그런 투자 자산이 싸다. 여지 자금으로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시기이다. 이더리움 개발자들. 포우에서 포수 전환 일정 논의한다. 9월 19일에 제안한다. 또 한 가지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이 머지 기대감에 13% 급등이 나오고 있다. 디파이 TVL 767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빠질 때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얘네는 대장이죠. 그리고 펀더멘탈이 뛰어난 그런 각 섹터의 대장 코인들. 자,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구축되어 있는 각 섹터의 대장들. 얘를 기준점으로 보시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죠. G캐시의 역할은 분명하다. 파일코인의 역할은 분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암호화폐 사상 최장기간 극도의 공포 상태이다. 최장기간 극도의 공포 상태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손바뀜이 일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개인 투자자는 많이 이탈했다. 그 이탈을 지들은 쏙 빨아먹었다. 그리고 레버리지와 신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과 기관들도 헤지펀드들도 정리가 돼간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이때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차단하고 지들은 모아간다. 그리고 미친 듯이 시장이 상승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열렬히 영혼까지 땡겨와서 또 물리게 되죠. 즉 호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일 때 반대로 해야 된다. 왜?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해야 1% 안에 들어간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증시거래 3분의 1 토막, 개미 떠난다. 개인 투자자 증시 떠나 예적금으로 이동하나. 자, 증시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떠난다는 소식이죠. 동학 개미 운동.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일어났었죠. 자, 개인이 떠난다는 소식인데 어디로 가냐? 예적금, 은행으로 이동을 한다. 지금은 미국 CPI가 9%대가 나왔어요. 기준금리 1.75, 1% 올려서 2.75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6%가 넘어가는 실질 돈가치의 세대입니다. 은행에 있으면 시간차를 두고 돈가치는 계속해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투자로서 해지를 해야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스닥의 고점 대비 35%. 자, 근데 이런 기간 동안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언급했죠. 바닥권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자, 볼게요. 국내 증시 고점 대비 30%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거래량도 그대로 급감해 있다. 지금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차단하고 그리고 개인 던져내는 것을 누군가는 다 받아내었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나스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볼게요.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32%, 지금 35%에서 36%의 하락이 나왔어요. 더 크게 한번 보죠. 월봉으로 보죠. 자, 미국 금리 인상 4회, 코로나 팬데믹, 미국 금리 인상 그런 그때에 대한 그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 브렉시트와 환율 전쟁, 그리고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리만 브라더스 2008년도. 자, 이 부분의 연장이었죠. 2008년도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지금이 가장 큰 폭의 하락에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언급을 드렸죠. 증시가 망가지면 늘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FOMC는 어떠한 모멘텀이 될지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사우디를 또 방문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흐름, 이 모멘텀들을 지켜나가면서 FOMC를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죠.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우가 2%대, 나스닥이 1.79, S&P가 1.92, 상승폭이 꽤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2%대에서 1%대 상승폭이 꽤나 있었죠. 달러 인덱스는 고점 대비 살짝 빠졌다. 자, 달러가 무진장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는 없어요.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달러에 슈팅 나오고 있는, 이 슈팅 나오고 있는, 강하게 수직으로 서 있는 이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그쵸? 이런 모멘텀도 같이 어울리라 생각합니다. 달러의 가격이 꺾일 때 전 세계의 자산 시장에는 다른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